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단원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격, 디자인, 가성비라고 적었습니다. 또 두 가지를 적은 학생은 디자인과 가격, 가성비와 가격 이렇게 대답을 했었네요. 이 설문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 읽기는 어렵고 그 중에 비슷한 의견들 위주로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질과 디자인, 가격이 중요하다고도 했고 디자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품질과 가격이 중요하다. 물건의 활용성이 중요하다. 실용성이 중요하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실용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많이 적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내구성을 말하죠.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디자인과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격과 디자인. 나에게 꼭 필요한지, 실용적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튼튼한지, 디자인과 가격 이 부분이 중요하다. 디자인과 가격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적었네요. 이번에는 소비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 경험이 있는지 적어달라고 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도 함께 적어달라고 했었어요. 잘 쓰지도 않는데 팔찌를 사서 후회가 된다. 아이돌 앨범을 샀는데 어릴 때 사서 그것을 볼 때마다 후회가 된다. 스터디 플래너를 샀는데 열심히 쓰다가 그 이후에는 쓰지 않아서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옷이 있길래 이것을 샀는데 다음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똑같은 옷이 더 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했었네요. 평소에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해서 아토피 약과 가습기를 샀는데 효과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후회가 된다. 콘서트를 가서 사용하려고 응원봉과 앨범을 샀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후회가 된다. 어떤 친구는 최악의 경험이 없었다고도 적었고요. 스터디 플래너를 샀는데 점점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홍게를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살이 텅텅 비었다. 이렇게 해서 최악의 선택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최고의 경험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방이 없어서 사려고 할 때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적당하고 사고 난 후에도 잘 사용하고 있어서 최고의 선택 경험이 되었다. 인형을 샀는데 이제는 인형 없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애착 인형이 되었다. 노트북을 사서 영상을 볼 때나 과제할 때 필요해서 이 부분이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샀던 경험,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적었네요. 가격이 싼 것과 비싼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 조금 더 비싼 걸 샀는데 그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트를 샀는데 마음에 들고 자주 입고 다녀서 최고의 선택 경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었던 것 말고도 체크리스트가 있었죠. 그 중에 일부를 선생님이 캡처해 왔습니다. 1번, 마음에 드는 상품을 보면 즉시 구매한다. 총 199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번을 체크하면 거의 그렇지 않다. 2번을 체크하면 그렇다. 3번을 체크하면 자주 그렇다. 이런 것이었죠.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즉시 구매한다고 표시한 학생들은 50.8%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세일 기간이 되면 계획하지 않았던 물건도 구매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1번을 많이 체크했네요.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표시를 했고 또 72명의 친구들은 그렇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이 예쁘다고 하면 구매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1번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체크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체크한 학생들도 제법 있었는데요. 옆에서 누가 예쁘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예뻐 보여서 순간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충동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지 않으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표시한 학생들은 32.2%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아도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은 산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표시했습니다. 68.8%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봐서는 우리 친구들은 유행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소비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유행에 대해서 바로바로 사게 되면 모방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건을 산 후 종종 후회가 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47.7%나 표시를 했네요. 매장에 들어서면 무엇이든 꼭 산다. 거의 그렇지 않다의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즉시 사게 되면 충동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죠.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곤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과제를 내줄 때가 있잖아요. 그 과제를 선생님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적어주었는지 그때그때 또 선생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제출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성의 있게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최대의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야 후회를 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돈내산이란 단어를 들어봤나요? 내돈내산은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의 줄임말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내돈내산 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돈내산의 주체가 되는 소비자들은
기업과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믿고 구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매한 것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품에 이물질이 나타나거나 또 곰팡이가 가득 있거나 내가 구매한 상품이 원활하게 배송이 되지 않고 환불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구매한 것이 실제와 상품 정보가 다르다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 기본법이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이란 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4조에는 소비자의 권리 8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날이 매년 12월 3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비자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권리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특별 교서에서부터입니다. 현재는 총 8가지의 권리가 있고요. 그 8가지에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단체 조직 및 활동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며 그동안 들어보았던 사건이나 그런 예시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안전할 권리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할 때 우리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에 위생의 문제가 있어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다면 안전을 위협받는 것이겠죠.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습기의 세정 목적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폐가 손상되거나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화장품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서 판매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소비자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또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줄 수 있는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성분, 품질 등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정보를 제공받아서 소비자도 정보를 알 수 있어야겠죠. 식품의 원산지, 옷의 소재,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에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그 내용으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흑당 라떼나 달고나 음료 같이 단 음료에 대해서는 당 함량 표시를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나트륨 함량을 공개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고 또 원산지 표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선택할 권리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거래의 상대방이나
구입 장소,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입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기호, 취향에 맞게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거래 조건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살 권리뿐만 아니라 사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소비자의 선택은 강요될 수도 없는 것이고 강요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구매를 강요하면 이것 또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입니다.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입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 체험단을 이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제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단종된 제품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재출시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그 과자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식 상품으로 출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여기서 보상은 환불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환이나 수리가 될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은 환불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환불 원정대라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있었죠. 소비자는 마땅히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는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고 제품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거리 매장에서 옷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옷에 이상이 있어서 환불이나 교환을 해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구입할 당시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이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교육 자료나 생애주기별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애주기별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이런 시기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위해서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거나 강사를 양성하는 이러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체 조직 및 활동의 권리입니다.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모여서 그 힘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죠. 소비자도 혼자 힘으로 그 피해를 증명하고 소송을 벌이는 게 부담될 때는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운동이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그 확산으로 인해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를 진행할 때는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원
전문가,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게 되는 예비 부부들은 위약금을 물지 않게끔 하는 이런 약관이 개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 매장에 방문할 때 또는 집에서 배달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또 매장의 방역 능력을 갖추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소비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또 반대로 고객에게는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 소비자의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먼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여야 합니다. 소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소비자여야겠죠. 또한 책임있게 행동하는 소비자여야 합니다. 나 자신의 소비가 사회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알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소비자여야 합니다. 정보를 잘 활용하는 소비자여야 합니다. 정보를 잘 활용해서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소비 생활을 하는 소비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약하고 나누는 소비자입니다. 자원을 아껴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윤리적인 소비자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을 아껴서 나눔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소비자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역할을 통해서 소비 생활이 향상되고 국민 경제 발전도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소비자의 모습으로는 블랙 컨슈머가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블랙과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이것도 소비 신조어인데요.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품을 구매한 후에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본 것처럼 꾸며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블랙 컨슈머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 소비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생님이 검색한 최근 뉴스에서는 쿠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쿠팡은 선환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반품 절차를 시작하면 확인 절차 없이 환불이 바로 진행되는 그 점을 이용해서 블랙 컨슈머가 이것을 악용한 다음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이용하고 환불할 때는 벽돌이나 인형 등을 넣어서 환불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왕에게는 품격이 필요하죠. 소비자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갑질 행위는 기업과 사회의 그런 악일 뿐입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 소비자는 올바른 소비 생활을 위해 상품을 구입할 때 먼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고 가격 정보 등 미리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소비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업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와 역할에 대한 방탈출 퀴즈를 선생님이 냈습니다. 교과서 122쪽과 123쪽을 참고하면서
온라인 클래스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퀴즈를 풀고 제출을 완료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